안녕하십니까. 유니스티 유여림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자혁명 15번째 편입니다. 주제는 수면의 중요성과 숙면하는 방법, 그리고 수면제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수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이고 또 가장 부족한 것이 수면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 비만 모든 것들이 수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감염성 질환이나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합니다. 잠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약물을 치료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면 부족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일 때 전체 사망률은 15% 증가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과 심장마비를 비롯한 뇌졸중, 당뇨, 비만 등 사망과 관련된 심각한 질환들의 발병 위험률 증가가 상관관계가 있음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조기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일 경우에 7시간 이상 숙면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텔로미어 길이가 6% 짧게 관측되었습니다. 텔로미어란 염색체 끝단에 존재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생물학적 연령을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근심, 우울증 모두 만성적인 불면증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수면 부족을 유발하고 반대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니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수면 부족 후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 달 중 24시간 넘게 근무하는 날이 5번 이상인 경우에 레지던트의 피로가 누적되어 의료사고 위험률이 700% 무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의료사고도 3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17시간에서 19시간 사이일 경우에 인지장애 수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의 음주 상태와 비슷했고 계속 깨어있을 경우에 몇 시간 더 깨어있을 경우에 인지 능력은 급격히 떨어져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수준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에 해당합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모모 재생이라는 표현은 면역력을 기르는 것과 같은 말이고 노화를 방지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노화 방지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수면이라는 것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울증, 그리고 피부와 체중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고 당뇨와 고혈압과도 관련이 있으며 성장, 두뇌 개발, 면역력과 관련이 있어서 암 환자에게도 중요합니다. 핸드폰으로 치면 밤에 충분히 충전이 돼 있어야지 아침에 생생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3가지가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잤는지, 그리고 언제 잤는지가 중요합니다. 수면의 깊이는 하루에 7, 8시간은 자는 것을 권장하며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니 그때 자는 게 너무 좋으며, 그리고 빈속에 12시 이전에 취침을 권장합니다.
빈속에 잠자는 것은 호르몬 분비가 가능해서 세포 조직의 회복이나 독소 제거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본인의 체력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7, 8시간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빈속에 자는 것은 야식을 먹고 더부룩한 상태로 잠을 잘 경우에 우리 몸은 밤새 소화하느라 바빠서 호르몬이 분비되고 활동할 겨를이 없습니다. 밤늦은 시각에 깨어 있으면 신체 활동을 하느라 체내 비타민, 미네랄이 소진되어 영양 결핍을 유발합니다.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려면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평소에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야식을 피하고 빈속으로 12시 이전에 취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숙면이 중요한데 8시간 선잠을 자는 것보다 4시간을 자더라도 깊은 숙면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하면 뇌파가 불안정하여 탄수화물을 찾게 되고 이때 그렐린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됩니다. 그렐린은 일명 공복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배고픔과 식욕을 유발하여 밤늦은 시간에 음식을 찾게 되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숙면을 취하려면 잠자리는 어둡고 조용한 것이 좋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당뇨, 고혈압, 암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콜레스테롤, 혈압 이런 거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약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르티솔은 그렐린과 마찬가지로 식욕을 높이고 지방을 저장하기 때문에 살이 찌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근육을 파괴하여 기초 대사량도 나빠지고 무엇보다 집중적으로 복부 지방을 늘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방광염, 중이염, 폐렴, 그리고 대상포진 등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면역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 인구 절반가량이 평생 한 번은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국립수면재단의 자체 설문조사에서 놀랄 만큼의 수치가 보고되었습니다. 전체 여성의 29%가 적어도 주중 몇 차례 종류를 막론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면제는 졸피뎀입니다. 미국에서 상품 브랜드명은 MBN. 이렇게 한국에서도 흔하게 처방되는 수면제 중에 하나인데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면 진정제는 그렇습니다. 이들 약물을 수면제 용도로 장기 복용할 경우에 우울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약의 부작용일 확률이 큽니다. 만약에 장기 복용한 사람 중에는 우울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 약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한 경우에 자살 충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면 진정제라고 하는 거는 한국어 어감으로는 약간 온유하지만 영어로는 체면제라는 뜻입니다. 약효 작용을 통해서 수면을 유도하거나 수면 시간을 늘릴 목적으로 처방됩니다. 졸피뎀 이외에도 누네스타, 에스조피클론 등 수면 진정제 시장의 규모는 방대합니다. 자연적인 수면과 수면 진정제 약물 유도에 의한 수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수면에 빠져드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회로가 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면 진정제는 이 중 한 가지 화학 작용에만 관여합니다. 이는 당연히 뇌화학 신호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겠지요.
우리 뇌는 정상적인 수면에 빠져드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뇌파를 살펴보면 몸을 회복시키는 서면 상태에 빠져들지는 못합니다. 졸피뎀 같은 최신 약물들은 많이 개선되어 자연적인 수면에 가까운 상태로 유도한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극히 드물게 몽유병이나 수면 중 음식을 먹는 수면 식이 장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황장애 치료제이자 수면제로 처방되는 자낙스나 레스토릴을 3개월에서 6개월 장기 복용 시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피뎀이나 레스토릴 복용자 10,000명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추적한 결과 3배 이상으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방약의 양이 증가할수록 사망률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양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그룹은 또 더 나아가 암 발병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의 종류는 폐암, 림프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 다양했습니다. 간혹 잠을 자기 위해서 타이레놀 PM 정이나 나이킬, 베나드릴 같은 감기약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해열제이지 수면제가 아닙니다. 약의 부작용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것이 대표적인 약물 남용입니다. 늦은 저녁에 먹어도 약효가 시작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자정이 넘어서야 약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약효가 오전 9시까지 지속될 경우에 커피를 마신다거나 체내에서 배출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피곤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면서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타이레놀을 먹이는 것은 비법이 아닌 비법이라고 자랑하는 엄마들도 있지만 이것은 약물 남용을 넘어서 아동 학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현대인들이 숙면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 법한 숙면하는 방법과 그리고 수면 유도제 그리고 수면제 등에 대한 부작용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건승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